자, 바로 가겠습니다. 오늘 할 게 많기 때문에 내일 NBA 없기 때문에 뭐 이틀치 오늘 좀 넣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내일 경기 없어요, 아예. 요새 좀 NBA 하려면 한 4경기 있고 한 좀 흐름 탈라면 또 경기 없고 이렇죠. 그죠?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싹 한번 봤는데 뭐 0 정도 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0은 안 나온다 보면 될 것 같고요.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예상을 가능했던 부분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딱 갑자기 또 아침에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는 뭐 예상한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포털도 뭐 거의 뭐 긍정적인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올 애들 다 나오고 뭐 이미 안 나올 애들은 안 나오니까 0 정도 요 정도 차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. 뭐 루비 안 나온 지도 꽤 됐고 깨너드 레너드 조널 싹 다 안 나오죠. 그죠? 그죠? 잭슨은 레디 잭슨은 뭐 나와도 뭐 지금 클리퍼스 봤을 때 그렇게 임팩트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니까 아침에 온 건 이제 생각 좀 더 하려고 온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물론 하긴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. 바뀐 게 없다고 보면 돼. 그래서 뭐 그 언제고 내가 어디까지 했죠, 그죠? 저기 어디고 뭐 어디까지 했더라? 요까지는 똑같다고 봐요. 저거 구독 게시판. 설명은 듣고 싶으면 함들아 저기 어제 한 거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다. 지금 현재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니까 요 D경기부터 할게요. 어차피 왜냐면 했던 말 또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설명이 듣고 싶으면 앞에 게 있거든. 주간이라 섞어 놓은 거. 그걸 좀 들어주시고 피닉스 뒷경기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만약에 갈 거면은 현재 뭐 배당 7시 40분에 뜨는 거에 따라서 뭐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은 똑같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안 간 거는 그냥 굳이 먼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조합을 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피닉스 D경기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에트라고 이렇게 볼게요. 그 다음에 한번 딱 정리는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. 뭐 어제 못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. 자, 3.5에 그 다음에 요번 주말쯤에 또 농구 월드컵이 잠깐 들어와 있어요. 잠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플랜 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 방금 농구 월드컵 잘하잖아, 그지? 한번 또 기깔나게 달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. 일단은 저는 뭐 영 뭐 안 나온다 보고 일단은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9경기 전승 거의 없죠, 그죠? 지금 분명히 또 빠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았고 훔보도 휴식을 많이 준 부분이야. 근데 뭐 리바운드에서 원체 앞서가다 보니까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전하게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할러데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르티스라든지 요런 애들을 모든 지금 탑 10 안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긴 하죠. 미러키가 좀 신기한 팀이긴 해. 선수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항상 계속 경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게 티가 잘 안 나다 보니까 에텔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뭐래 해도 트레이 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거기부터 파생이 되는 팀이니까 물론 뭐 다른 애들이 아무리 뭐 잘해주고 해도 뭐 거기부터 파생이 되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잖아, 그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할러데이하고 제본 카터 특히 제본 카터 이 인간 지금 백코트 수비가 완전 미쳐 있어요 지금. 그래서 뭐 0이 나왔어도 뭐 제본 카트 붙여서 어느 정도는 제어됐을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미러키가 저기 어디야 디트로이트 고경기 때 또 상당히 또 뭐 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오바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뭐 갈 거면 승이나 마인스 아니면은 뭐 언더 안 보이면 패스 요렇게 되는 경기가 맞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뭐 요거 아마 5.5나 6.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. 0 때문에. 그러면은 뭐 기준점도 언더 오버는 뭐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. 애틀도 뭐 점수가 안 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언더 봐야 될 것 같고 뭐 5.5, 6.5, 7.5까지는 마이너스 보는 게 맞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지? 지금 미러키도 뭐 내가 봤을 때 멤버 그렇게 뭐 센터도 뛰어난 부분들이 아니고 다른 팀에 비해서 근데 봤을 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빅맨 이런 부분에서 압박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간에 끊어준다든지 오기 전에 요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런 부분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언더
영이 있었어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폭발적이진 않을 것이다. 그리고 한 명만 딱 또 몰아주면 되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뭐 이렇게 어제 상황에서도 찍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. 알겠죠? 뭐 6점을 7.5 정도 주는 게 맞고 그 이상은 좀 개해ban 것 같아요. 지난 디트 전에도 뭐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주는 건 솔직히 좀 에바다 생각합니다. 지금 그리고 그 뭐냐 저기 NBA 전체 팀들이 뭐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. 오히려 프렌 쪽이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들이죠, 그죠? 그래도 애틀이 최근에 행보는 나쁘진 않습니다. 경기 뭐 제가 뭐 애틀 역배 간 것도 있고 뭐 닉스 뒤집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상당히 좀 빡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. 자 마임하고 포트리어 마임은 왜 자꾸 똥배 받냐? 마임 왜 자꾸 똥배 받냐? 그래갖고 지난 경기도 그래 봤더만은 또 답 없는 모습이고. 일단은 마임이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. 차라리 저득점을 버는 게 맞고, 요건 219.5 저득점만 볼 생각입니다. 메리트가 없어요. 왜냐면 얘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저기 약간 내가 내 느낌에는 약간 퐁당퐁당 잡아야 될 팀한테도 뭐 이렇게 좀 퐁당퐁당 하니까 일단 배당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. 갈 거면 마이슨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득점폭 자체도 뭐 자기가 장구든 아니면은 우리가 내든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점수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또 심지어 또 인디한테 또 3일 전에 그런 모습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인다. 뭐 세크 때도 제가 세크 그때 프렌가 써요. 3.5인가 4.5인가 그래 됐었고 그래서 봤을 때는 또 이제 뭐 중간중간 한 두 경기 세 경기 하면은 뭐 90점 박는 경우도 허다하게 좀 가끔씩 나오고 최근에 뭐 100점 초반대 뭐 110점 초반대 요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바가 좋은 경기는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고 뭐 포틀 프렌 찍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 경기는 뭐 찍을 거는 언더밖에 없지 않겠나. 그냥 또 마이애미 마이너스는 또 마이너스 갈 거거든. 그냥 전력상 우위기 때문에 아데바요 활용해가지고 죽이면 되지 않겠냐. 또 빈센트도 부진한 건 사실이야. 야투 강국이 회복을 했다 해도 몇 경기 보여준 게 아니라서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냥 히로만 적극적인 공격 시도에 상당히 미쳐 있는 상태다. 요런 올스타 레벨까지 올라왔다. 요게 다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. 나머지 또 버틀러도 뭐 또 뭐야 지금 두 경기 내리 결정했던 전력 뉴스도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. 그래서 제가 볼 거는 220에 마이애미도 싼바람 물 가능성도 크고 포틀도 3점 안 되면 뭐 그대로 끝이고 뭐 다른 해법 찾는 부분들도 없다. 아데바요하고 마틴 뭐 데드먼 요런 애들 특히 뭐 마틴 데드먼 요런 애들 터프한 수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랜트는 넣기짜리 기회 자체가 잘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언더만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마이애미는 메리트가 없다. 만승도 가야겠지만은 뭐 압도적이더라도 메리트는 없다. 그런 경기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팅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 경기 시카고 불스 토론토 자 웬만하면 시카고 가서 뭐 잘못된 적은 거의 없다. 그리고 핸디는 크게 뭐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뭐 이 상황에서 뭐 조금 깎이고 말고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4.5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220점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론토 볼 거면 이 길쭉이 라인업 수비하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재미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, 그죠? 그리고 시카고가 또 뭐 굳이 그런 걸 따지진 않지만 정일 때는 지금 메리트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확실히 근데 지금 시카고는 부상 방지 차원 때문에 라빈이 뭐 빠져 있었는데 이 경기는 돌아올 수는 있고요. 뭐 라빈 좀 관리 많이 해주는 편이죠. 시카고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뭐 고란 드라기치라든지 뭐 데릭 존슨이라든지 뭐 그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벤치 구간에서 이끌 수는 있습니다. 제가 뭐 시카고 많이 갔던 이유기도 하고.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뭐 벤벌릭 같은 경우를 좀 제외를 시켜놨어요. 뭐 얘 때문에 뭐 이기고 지고 이럴 것 같진 않았는데 지금 시아캄이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요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뭐 콜로코 장신 빅맨이라 하면 이제 뭐 콜로코 뭐 부세이 오토포토 요런 자원이 있긴 한데 시아캄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
좀 반즈라든지 트렌트를 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뭐 반블리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뭐 없었다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둘이 붙었을 때 라인업 측면을 봤을 때도 토론토의 이 디펜스적인 부분에 말릴 가능성이 좀 크다 봅니다. 뭐 대부분 경기 제가 뭐 역배도 가고 프렌도 가고 뭐 마이스 가고 올해 제일 많이 찍은 팀이긴 합니다. 근데 지금 토론토의 라인업이나 토론토의 이 뭐 수비적인 전략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늘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1.45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고. 왜냐면 오늘 배당 좋은 게 많으니까. 그래서 오늘은 시카고를 한턴 거르는 게 맞는 것 같고, 토론토가 오버가 아니고 지금 최근 행보 보면 거의 언더죠, 그죠? 그 상태에서, 그러니까 했으면 오버가 나오겠죠, 그죠? 시카고 이긴다면 마이너스 뭐 오버 나오고 4.5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지 않고요. 일단은 언더 쪽으로 갈 거고 어쨌든 보면은 시카고 같은 경우도 뭐 라빈 드로잔의 역량이 뭐 많이 클 수밖에 없죠, 그죠? 그 나머지는 뭐 나름 하고 있다고 보지만 뭐 득점적인 부분에서 올라가는 벤치에서 뭐 15점 이상, 뭐 10점 이상 요런 건 없는 건 확실합니다. 약하진 않습니다. 근데 그게 없는 거는 뭐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는 시카고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는다. 토론토 여기나 프렌이나 뭐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토론토는 지금 뭐 오바에 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팀은 아닙니다. 라인업이나 뭐 구성이나 뭐 작전적인 전술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 팀은 지금 아니라고 보여지네요. 그래서 오늘은 혹시 시카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턴 멈추는 게 좋겠다. 오늘 경기 15경기나 했으니까. 그래서 저는 토욕을 한번 뭐 토욕에 뭐 2배짜리 또 나머지 하나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해서 뭐 4배짜리를 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가볼 수 있는 경기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. 알겠죠?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알겠죠? 그리고 저기 뭐야 저기 일단은 그리고 시카고 저기 뭐냐 저기 토론토랑 했을 때 상당히 그 수비전 왜냐면 토론토가 멤버가 바뀌지가 않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끈적끈적하게 문제됐던 부분들이 자주 나왔습니다. 작년에도 뭐 그래갖고 이긴 경기도 있고, 근데 뭐 다득점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었었거든. 그래서 언더나 프렌 둘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경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토역의 토플에 언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. 뭐 그렇게 핸디가 기준점이 뭐 깎이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. 뭐 2.3에서 뭐 역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. 아니 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. 알겠죠?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. 그다음 멤피스하고 그다음에 보스턴열. 요거는 뭐 멤피스 그러니까 배당 메리트를 봤을 때는 저는 뭐 아까 토론토랑 같은 느낌인데 멤피스 여기나 프렌이나 232 맞긴 한데 그래도 언더 봅니다. 요새 내가 얘기했잖아. 왜 이렇게 기준점 올려주냐고. 다 언더 뭐 뜰 건 또 언더 뜨는데 좀 내려갈 때 됐죠, 그죠? 초반부터 개막하고 계속 지금 230 상당히 많죠, 그죠? 그거 잘 쓰면은 근사치까지는 가겠지만 너무 높은 경기는 몇 경기 있죠, 그죠? 뭐 투언더 가서 먹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일단 언더 보고요. 그다음에 멤피스 여기다가 뭐 프렌에다가 언더 봅니다. 멤피스 백투백 일정 홈 연전이니까 뭐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기존 부상자였던 뭐 딱히 부상자 없죠, 그죠? 멤피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아담스도 계약해가지고 뭐 샬럿전에 또 리바운드 19개인가 20개인가 할 때 거의 20경기 잡으면서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고 그래서 뭐 수비 되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이제 모란트라든지 베인이라든지 받쳐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그런 팀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야 스몰 라인업 했죠. 그냥 호프도 빠져가지고 그래서 후반에 압도하면 승리를 거뒀고 뭐 근데 여 팀은 딱 명확한 게 테이텀이하고 그다음에 브라우니하고 롱투 그러니까 뭐 롱투나 3점슛 요런 거 가지고 뭐 거의 그리고 3점슛이 53% 꽂았기 때문에 질 수는 없었는데 골밑 장악력은 확실히 떨어지는 팀이고 그리핀도 15분 이상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었고
본내 같은 경우도 물론 좋아지고 있지만 주전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아담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잡고 들어가면은 멤피스가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도 있겠다. 최소 비빌 수 있는 투포지션 경기는 멤피스가 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 보선 같은 경우도 물론 야투가 미쳐서 뭐 그걸 인정해서 230까지 올렸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테이턴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있는 부분이 솔직히 없다. 뭐 백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네 둘이가 살짝 빠졌을 때 뭔가 좀 올려 에너지 레벨 올려줄 수 있는 선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고 골밑 장악은 확실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피는 뭐 주저주저해서 뭐 외곽 던지는 이런 놈으로 바뀌었죠, 그죠?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늘 그냥 키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.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원체 잘했어. 뭐 또 지금 또 뉴욕한테 또 이겼던 부분이고 그런 건 뭐 왔잖아, 그제?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높아요. 외곽이 좋았던 것도 맞아요. 그리고 또 보스턴 같은 경우도 스마트라든지 브라운이라는 수비 또 백코트 수비 좋은 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압박 좀 들어갈 거란 말이야. 그래서 나는 230은 좀 너무 높다. 이해는 한다만 너무 높은 부분들이고 푸시 조금만 들어간다면 바로 언더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인정하는 건 뭐 야투 때문에 테이텀하고 뭐 스몰 라인업프나 요런 애들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사이드 슛하고 뭐 터프샷 이런 거 들어가서 맞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푸시 들어가면 바로 언더다.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뭐 아담스 가지고만 살려도 지난 경기 하듯이 좀 살리고 꾸준히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멤피스가 일단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역배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멤피스가 굳이 이렇게 역배를 받을 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기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준 것 같네요. 그래서 저는 언더나 아니면 멤피스 프렌해서 뭐 투 포지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배당이 비슷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나중에 40분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뭐 토론토랑 아까 같은 느낌 좀 역벽할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1쿼터에만 잘하는 우리 닉스 나왔네. 내려갈 건 내려가. 230 너무 많이 준다. 뭐 기준점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닌 건데 좀 많이 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. 4쿼터 뉴욕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스라고 봐야 되나? 특히 4쿼터 후반인데 4쿼터 이게 그 코트 마진 이게 제일 안 좋다. 일단 로빈슨 나갔죠, 그죠? 로빈슨 부상하면서 뭐 그 하텐 슈타인 이 친구 나왔는데 그죠? 리바운드 잘했어. 14개 잡았어. 근데 또 3점을 거의 30개 찬스를 허용을 했다. 그러니까 득과 실이 다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그래갖고 하테 슈타인 때문에 뭐 리바운드 많이 잡아먹었지만은 그만큼 또 30개 주는 동안에 하테 슈타인이 준 부분도 많이 컸다. 이 30개 안에 뭐 하테 슈타인이 한뭐 한 10개 정도 줬다.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득실 마진에서 득을 봤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. 그리고 로즈 뉴욕에서 좀 잡아줘야 할 선수는 뭐 랜들도 아니고 로빈슨도 아니고 뭐 백업에서 나오는 이런 중앙에 잡아주는 로즈 필요한데 로즈가 지난 시즌하고 달리 올해 상당히 부진하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차고 딱 못 올라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. 그러니까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핸디만 높은 핸디 아니라면은 뭐 안 갈 이유는 없는 팀인데 뭐 타운스 에드워즈 요거 가지고 있는 거 비해서는 영향을 좀 못 뽑아내는 팀이긴 합니다. 근데 요 정도밖에 안 되면은 뭐 한번 가볼 수는 있긴 합니다. 근데 개꿀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, 그죠?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뉴욕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1쿼터에 대한 부분 요런 거 말고는 또 2쿼터에 이어가지는 못하는 부분들 여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높다. 미네소타도 마찬가지고 뭐 덴버도 뭐 오클리랑 했을 때 뭐 220몇 나왔을 때도 229인가? 그때 월요일 경기 맞죠, 그죠? 지난 월요일 하여튼 그 경기는 비슷하다. 너무 많이 준다.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그 이 두 명 가지고 우위를 가져가지는 못한다. 그리고 뭐 그나마 또 좋은 거는 이제 앤더슨이 좀 복귀를 했다. 요거.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하긴 해야 된다. 근데 뭐 많이 언더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작년이랑 똑같아.
브런슨 빠진다면은 뭐 랜들 위주로 하고 랜들이 뭐 메인볼 핸들로 가끔 가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 닉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브런슨만 없으면 오케이. 그래서 뭐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알겠지? 그래서 이 경기는 미마원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만약 이게 핸디가 조금만 더 올라가고 하면은 저는 별로 안 찍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반승도 지금 후반 가가지고 지금 오클 이런 팀이 나한테 막 거의 질 뻔했다가 아니면 연장도 갈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핸디가 그렇다고 뭐 똥뱅할 수는 없잖아, 그지? 이 팀을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죠? 오케이 바리. 자 댈러스. 나 브루클린 추천 좀 늘리세요, 여러분들아. 추천 안 늘리네. 그리고 에드볼룬 하실 분들은 에드볼룬 좀 해주시면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에 거는 어차피 시간이 많잖아. 9시부터 배팅 아니야, 그지? 아니고 그러면 아니면 부서 끝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좀 유튜브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디랑 닉네임 똑같아요. 그래서 고쳐서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건 듣고 어제 방송 키고 있을 거니까 방금 이거 들었는데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이 볼 거예요. 어제랑 똑같이 볼 거 그냥 기준점만 달라지겠죠, 그죠? 세는하고 덴버입니다. 아유 경기가 많긴 많다. 15경기. 그래서 좀 잘랐더만 그래도 많네. 덴버 세는 또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또 보는 거 아니야? 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요 선생 뭐 잘 하고 있었고 뭐 힐란드 요게가 이제 벤치 나와가지고 뭐 3점 6개나 뽑았던 요런 부분인데 뭐 덴버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좀 어수선했고 뭐 이제 좀 지나니까 좀 덴버 색깔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세난 같은 경우도 뭐 켈든 존슨이 또 다시 한번 20득점을 했고 데빈 바셀도 지원 확실히 했었고 제공권 싸움에서 높이에서 싸움이 전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퍼들이나 디앵이나 로비나 이런 애들 나오고 있는데 퍼들도 리바운드 재능이 높은 선수는 아니고 나머지 선수는 일단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사나니진 포감독 위주로 해서 뭐 외곽 위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나름 또 경쟁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덴버도 지난 경기 언제고 오클전이가 그때 뭐 덴버 나온다면 120점에서 그 이상 가능한 팀이다 보니까 뭐 오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세나도 110 이상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빠지는데 오히려 작년에 그 고액 연봉자들이 있었던 것보다는 뭐 더 좋은 것 같아요. 시간 좀 더 걸리겠지만은 팀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뭐 값도 싸고 오히려 역할도 더 좋고 포감들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바적인 측면 안 높다 생각을 하고 덴버가 나와준다면 그래서 저는 뭐 덴버 그래도 뭐 마이너스 봐야 될 것 같고 오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 덴버 마인 오바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덴마업 쪽으로 보고 덴버가 좀 지나니까 이 뭐고 원래 나오던 약간 다크호스적인 부분들 뭐 상위권 매기는 부분들 충분히 나와주고 있거든. 그러면 뭐 이제 뭐 세난 같은 경우도 약팀이라서 조금 하면 처지겠지 안 되겠지 했는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한 110에 120 정도 보면은 뭐 오버 나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 요 선생이 뭐 한 30점씩 받고 리바운드 잡으니까 그 점수는 뭐 기본 깔고 들어간 점수죠. 뭐 데빈 바셀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조금만 하면 그냥 바로 오버 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. 뭐 기본적으로 30점, 25점 이 정도 꾸준하게 되는 세팅되는 놈들이 있고 거기서 발생되는 또 3점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 리바운드적인 부분에서 뭐 제공권 많이 뺏기면은 요키치 뭐 신나게 하겠죠, 그죠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버적인 부분도 뭐 전혀 문제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죠? 그다음에 댈러스하고 브루클린, 브루클린은 이기면 안 되는데 브루클린 빨리 두란트 딴 데 가야 되는데 얘들아. 이거 댈러스 저번에 붙었던 그 라인업이네. 저번에 저기 붙어가고 댈러스가 연장 가갖고 이겼던 그 게임이죠, 그죠? 이거 댈러스 갑니까? 아니면 오바 갑니까? 여러분. 420님 고맙습니다. 여러분 오바 갑니까? 저 마연 갑니까?
두란트 지금 30 거의 뭐 중후반 아이가 이제 많이 뛰면 안 되는데 이거 하여튼 뭐 SNS로 지금 또 다른 팀 이적 요청한다 했잖아. 뭐 또 토마스도 마찬가지. 나머지 선수도 좀 이적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나는 정상적이다 보기는 어렵고 여기 댈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포엘을 주전을 올리고 맥키 벤치 내리고 맥키 벤치로 갔거든. 포엘 주전을 올리면서 스페이싱 더 나는 공간 더 나고 있어요. 그리고 원툴 위주로 가고 있는데 뭐 거기 재미를 일단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. 돈지제 퍼지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걸로 되니까 뭐 체력적인 부분은 안 떨리고 그다음에 디니디도 뭐 리딩적인 부분을 해주니까 돈치지는 뭐 공격적으로 다 맡겨버리고 뭐 피닉스에 뭐 폴 부커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일단 뭐 되고 있으니까 거기다 뭐 맥키 또 벤치 내리고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으니까 보는 게 맞고요. 브루클린은 이기는 거랑 상관없이 또 뭐 어빙도 어수선하게 만들었죠. 뭐 또 팀 어수선하게 만들었고 백업 선수들도 지금 난 딴 데 가서 좀 요긴하게 쓰겠다 약간 요런 또 뭐 SNS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댈러스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댈러스도 은근 수비가 좋은 팀이죠. 공격에 뭐 가려져서 그렇지. 그래서 나는 오바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냥 뭐 특히 뭐 밀스 이런 애들도 지금 활약이 거의 없죠. 그냥 개막을 하고 뭐 조에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닐 이런 애들 오닐이 중요할 때 진짜 못해요. 그 댈러스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나올 때 3점을 한 개도 못 가져주고 3점도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분위기 다 깎아먹어요.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닐이 수비는 좋아요. 그러니까 언더에 가지는 부분 오닐이 다 가지고 있다 보면 돼 지금. 맞잖아. 지한테 찬스가 그 경기도 댈러스랑 브루클린 잡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인데 한번 놓치고 또 뭐 레이업 놓쳤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분위기 다 깎아먹고 그 다음 경기도 뭐 오닐 때문에 뭐 좋은 경기는 거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다 보니까 저는 뭐 댈러스 마인승에다가 뭐 언더 쪽으로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알겠죠? 오닐이든지 아니면 조에리스든지 아니면은 저기 누구야 밀스든 이 세 명 중에 뭐 하나는 나와줘야 돼. 기본 까다리는 그게 없어 지금. 3점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. 약간 혀를 뚫어주고 중간중간 가다가 분위기 좀 모멘텀 가져. 어떻게 가져왔냐? 그냥 어빙의 돌파, 막 둘한테 미들 점퍼,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뭐 거기 다야. 그리고 뭐 스티븐 애쉬 잘리고, 새 감독 들어왔는데, 수비적인 부분들 갑자기 삽시간에 안 되는 부분들이고 왜 잘랐어? 수비가 너무 안 되니까 이거 올스타전이냐고 이래갖고 잘랐잖아요. 또 왔는데 지금 뭐 지금 삽시간에 바로 단시간에 그 수비적인 부분들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고요 나는.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지난 경기도 그때 연장 가서 오바 났나 아무튼 그 근사치에서 놀던데 그죠. 그래서 나는 뭐 오바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 근사치 가지고 갔다가 뭐 연장 가든지 아니면 2분 남기고 그때 오바 났었나 아마 그랬었거든 그지. 그래서 뭐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. 자 7.5 그 다음에 229.5 세크 많이 컸네. 7.5나 받고 10점 넘어야 되는데 뭐 지금 골스가 너무 안 좋고 뭐 5패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 건데 골스는 골스다 갈 거지. 골스는 골스다 갈 거가 힘들어. 아니면 뭐 세크가 지금 뭐 3.5도 하고 실제로 제가 뭐 또 가기도 했었고 갈 거가 골마가 오늘 메리트가 있나? 아니면 229에 오바가 메리트가 있나? 둘 다 달리는 팀이니까 개막하고 거의 언더 보기가 힘든 골스라 뭐 달리는 거 하나만큼은 뭐 미친 듯이 달리는 세크라멘토죠, 그죠? 그리고 이거 아마 기준 좀 올라갈 거예요. 한 235까지는 올라갈 겁니다.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, 아마. 언더는 잘 안 찍. 이거 두 팀은 언더 찍을 수 있는 부분 잘 없으니까요. 일단은 다득점이 낮다고 봐요. 한 235까지는 다득점이 낮다고 보고, 보기는 봐야 된다. 지금 골스가 지금 앞뒤 가릴 상황이 아니다. 너무 많이 졌다, 그지? 뭐 피닉스 그때 했을 때도 또 뭐 부커랑 그 하다가 진 거고. 근데 오바가 더 좋아 보인다. 그리고 골스가 아직까지는 아무리 뭐 약팀한테 잡히고 뭐 그런 적도 있겠지만은 세크 하나는 그냥 10점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. 그 1쿼터 한 6.7점. 그러니까 잡고 시작을 한다고. 경기들 보면은 거의 진짜 한 10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만 뭐
한 뭐 비슷한 접전이 나왔고 뭐 세크 젖잘세 해갖고 뭐 졌다 요런 거 말고는 대부분 보시면 알 거야. 뭐 한 10점 넘어갈 거야. 한번 찾아봐봐.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냥 잽도 안 되고 그냥 공격하면 공격 더 쳐서 막 이기고 이럴 거야. 한번 봐봐봐. 지난 거 느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세크 멤버 그렇게 다른 거 없고 그냥 키컨 모레 하나 생긴 거죠. 키컨 그 친구 하나 더 생긴 거잖아. 그래서 안 된다고 봐. 안 된다고 보고 너무 작게 줬다 생각해. 근데 골스가 그동안 좀 싼 말은 뭔 게 많아서 이래 준 거라 생각하고 게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국민 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골마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두 경기 있을 때 골스 많이 가지만 그냥 오바 가랬잖아, 그지? 나는 그냥 오바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죠? 오케이. 그래도 하긴 하겠죠. 해야 되는 게 맞는 기고. 근데 더 올라가면 메리트는 없어요. 맞기는 한데 뭐 맞긴 해. 그리고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. 왜? 항상 학살해. 뭐 누가 요 중에 또 누가 빠진 경기도 몇 경기 있어. 근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. 그냥 안 되구나. 게임 자체가 안 되구나.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딱 있었네요. 10월 24일 날. 뭐 저번 경기 때. 그게 다고 쉽지 않아요. 뭐 역배 본다든지 뭐 프렘 본다는 것 자체가. 알겠죠? 프렘 볼 건 뭐 오바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. 알겠지? 그래서 저는 뭐 골마 가라는 건 아니고 다득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235까지는요. 세크는 뭐 후반 뒷심이 약해서 그렇지. 뭐 돌파 능력이라는 이런 애들은 뭐 쫙 깔렸잖아. 3, 4명 정도 깔려 있으니까 뭐 신인도 마찬가지고. 그 부분 봐주고 골스를 언더 본다는 것 자체가 잘 어렵죠, 그죠? 뭐 세크 같은 이런 조합팀인데 가지고 놀면 되지, 그지? 오케이. 그래서 그게 더 빨리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. 뭐 사코도 남기고 한 52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레이커스 리벤지 매치가 또 붙네 이것들. 지난 경기 때 그때 말 못하고 유타가 아마 이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경기에 제가 그 계속 언더 보다가 오바를 봤어요. 14점 차 났던 그 경기 아니야, 그지? 이 경기도 오바를 한번 볼 생각이야. 그리고 내가 그 왜냐면 확실히 레이커스 근데 유타한테 강점을 보이긴 해. 그래서 나는 다득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거 다득점이 나아요? 아니면 유타 마인이 낫습니까? 아니면은 레이커스 역의 풀복입니까? 존나 강하긴 해. 작년에 레이커스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레이커스에서 유타를 벗었을 때 유타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어. 그 르브는 아웃됐어. 아시다시피 르브 아웃되고 나는 르브 빠져도 뭐 언더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약간 이제 이런 그런 느낌이야. 빠지고 뭐 외부룩 쪽으로 하도 되니까.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오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유타 미카넨 찾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잘하고 빠진 부분도 물론 뭐 아닌 부분도 안 되겠죠. 갈매기도 나와도 전혀 그런 갈매기나 강점을 가져가지 못했어요.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. 그래서 이걸 좀 역배를 줬으면 좋겠는데 정에 대한 확실히 메리트는 없는데 그냥 다득점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. 왜냐면 레이커스의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는 바뀌지가 않아요. 그리고 작년에도 뭐 유타 뭐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아졌잖아. 유타 작년 멤버가 더 좋잖아. 근데 또 뭐 레이커스 득점적인 부분에서 개언더 많이 내는 팀 중에 한 팀인데 유타 만났을 때 한정적이었을 때는 뭐 같이 달려주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이 상승적인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. 그래서 계속 제가 레이커스 언더 가다가 그 경기만 유독 또 오버를 한번 봤던 그런 경기죠. 찍기는 레이커스 많이 찍었는데 3.5. 이 경기는 오버가 가장 낮고 일단 내가 뭐 유타 보긴 봅니다만은 좀 메리트가 뭐 마인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접전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해는 안 될 거야. 그래도 유타 전력이 높다고 할 거야. 지금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그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봐서 또 핸디 가지고 난리 날 수도 있어. 그래서 접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경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바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유타의 그런 삼전적인 컬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다. 레이커스는 오늘은 오바를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알겠죠? 뭐 기준 좀 높다 생각 안 합니다. 레이커스가 좀 항상 유독 요 경기 때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. 점수대가 또 안 넣는 애들도 좀 나와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면 그만큼 강점을 가진다는 거지.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
마이승보다는 오버 쪽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연장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. 그 다음에 클리퍼스. 앞에 거 잠깐만 다시 할게. 봐라, 이걸 해도 지금 50분이 채 안 되잖아. 와, 시간 진짜 촉박하네 형들아. 앞에 거 했으면 시간 다 못했겠다. 내 진짜 빨리빨리 얘기하는 건데. 아직 9시니까 오늘 좀 뭐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. 8시 반보다는. 와, 이제 클립을 여러분이 말했던 그 부분 나와주고 있긴 하네요. 나와주고 있긴 하네요. 역시 돈을 써야 돼. 돈을 쓰고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돼. 이 클립을 갈 거자 형들아. 9연승 막 장줄 이제 계속 물기자. 계속 물 거자. 이건 뭐 언어버가 메리트가 있겠네 하면서 승입이 졸라 메리트 있어 보이겠지. 클립을 갈 끼다 손. 클리블랜드 갈 끼다 손. 다 갈 거 아니야? 클리퍼스 왔다 갔다 하는 팀. 뭐 깨너드 레너드 맨날 아파갖고 날리고 갈 거 아니야 그지? 맞지? 갈 거지. 5.5 마인까지 다 갈 거 아니야. 빠진 거지. 그 이상은 안 하겠지 뭐 계속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렇다고 뭐 언더 보는 건 아니고.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 문제가 뭐냐면 저기 뭐야 뭐 주바치라는 거야. 주전센터 주바치라는 거야. 모리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서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빨리 트레이드 해야 돼. 코빙턴 돌아왔는데 뭐 레너드 깨너드 빠져 있으니까 뭐 들고 올라는데 다시 실내려 가는 부분들이고. 클리퍼 가면 돼.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미첼 지금 컨디션 절정이야 지금. 그리고 지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벤치 전력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경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개나 소나 씨발 클립을 볼 것 같아요. 근데 클립을 볼 수밖에 없다. 분위기 꺾을 필요가 없다. 그냥 뿌라지면 뿌라지는 거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또 모블리 또 에너지 레벨 항상 올려주는 우리 모블리라든지 뭐 자렛 알렌 요런 애들 주바치까지. 그러니까 주바치가 중요해. 나머지 저기 뭐야 뭐 테런스 만 커피 뭐 바툼 뭐 벤치 자원 뭐 깨너드 빠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주반치 하나가 너무 약하지 않나 클립을 하기에는. 그래서 나는 뭐 그 부분 때문이라도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핸디도 없는 입장이고 프랭 가려면 그지. 그래서 나는 뭐 매상한테는 뭐 클립을 승업 쪽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. 지난 경기도 제가 뭐 클립을 승업 봤는데 뭐 괜찮은 모습이었죠 그죠. 저는 뭐 보는 데는 문제 없겠다. 국민 피규어 나발이요. 갈 건 좀 가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고 뭐 5.5, 6.5 뭐까지도 뭐 볼 수 있다. 근데 이 정도 주면은 또 다시 뭐 8시 반대 8시 넘었는데 뭐 이렇게 주면은 뭐 물고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아마 많이 찍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안 찍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. 클퍼가 뭐 없으니까. 뭐 클리퍼스가 뭐 변화되는 시점이 하나도 없어요. 뭐 누가 해준다든지 뭐 폴 조지도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뭐 주반치가 가장 큰 부분이지 않겠냐. 거기에 지금 뭐 압도해서 상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힘들다 봐요. 그래서 나는 요래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보겠습니다. 벤치 전력도 뭐 오코라라든지 오스만 러브 요쪽이 조금 더 낫다. 이거 봅니다. 알겠지? 핸디가 없으면 뭐 클리블이 메리트가 전혀 없는 입장이지. 일단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. 알겠지?